공교롭게도 계셨던 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키움 히어로즈가 정말 이렇게 바짝 달라붙었잖아요. 네. 사실 키움 히어로즈 다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키움은 키움은 팀에서 강팀으로 네. 그 전환점에 이제 거기서 사령탑이셨으니까요. 예. 근데 키움은 이제 외부 전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는데도 계속해서 순위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뭐 비결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선수 구성 면에서 굉장히 잘 채우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지금 키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방어율 1위잖아요. 그 사실 되게 약해 보였는데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어율 1위를 1위를 좀 하고 다투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팀 타율은 9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역시. 그래서 결국 야구의 가장 페넌트레이스 중요한 게 선발 야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잘 뽑아졌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선발도 지금 6선발이잖아요. 그렇죠. 6명입니다. 정찬원이 이렇게 예. 정찬원을 6선발로 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선발 휴식도 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선발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키움 히어로즈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선수들의 문화가 잘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생각, 네. 그다음에 목표의식, 네. 그다음에 루틴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이 메이저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진출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선수들이 루틴, 그리고 야구에 대한 생각, 네. 절실함,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정우하고 김혜성이 예. 그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얼마나 야구를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캠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시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네네.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루틴이 굉장히 잘된 팀이 키움이거든요. 이 팀 문화가 자리를 잡았군요. 이게 상당히 사실 궁금한 그렇죠. 포인트였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좀 다른 구단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팀들이 계속 예. 있잖아요, 지금. 다른 팀들도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다들 하고 싶어 하죠. 네. 이게- 근데 그런 롤모델들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코치, 좋은 감독, 좋은 코치가 있어도 가장 네네. 큰 거는 그 네. 팀의 어떤 따라 할 수 있는 롤모델들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병호, 강정호, 김하성, 뭐 서건창, 네네네. 김민성 이런 선수들이 어떤 훈련하는 모습들 네. 또 시즌 때도 언제 나와서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네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야구를 잘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옆에서 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확 와닿아요. 근데 키움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준비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준비하고 내일 경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 시즌을 준비하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시즌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한 2, 3년 뒤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시즌을 치르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네네. 마무리 훈련을 통해서 네. 또 마무리 기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수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매뉴얼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팀이 키움 히어로즈예요. 강정호, 박병호가 김하성을 만들어냈다면은 네. 또 김하성이 이정우, 김혜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친했잖아요, 하성이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하성이가 하는 거는 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훈련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가짐도, 목표도 이런 게 어떤 팀의 문화인 거거든요.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프로야구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KBO 리그에서는. 맞습니다. 네. 투수 대수들 일단 얘기하고 야수 대수도 얘기하는데 뭐 특정 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롯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내려간 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한동이나 이제 그 전준우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초반에 안 보였던 야수 대수가 좀 얇아지고 그게 이제 그렇죠. 이길 경기를 패로 다니면서 투수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수 뎁스를 그 강화하는 게 이게 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어떠세요? 코멘트 해주실 저는 분이 이제 있는지. 보험까지 예. 항상 생각을 하고 네네.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야구잖아요. 어렵습니다, 야구 진짜. 예. 백업에 보험까지 생각했는데도 네. 안 네. 되는 게 야구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주전 백업들을 준비를 가장 잘 해놓는 거거든요. 아, 일찌감치. 미리 대비를 해야죠. 시즌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게 야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계획을 세워서 시즌을 준비해도 네. 뻑이 나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게 팀이잖아요. 맞아요. 한 자리 구멍 나면 막 네. 다른 데로 다 영향을 미치니까. 한 번 꼬이면 계속 그렇죠. 꼬이죠. 예. 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저는 그런 스프링 캠프부터 어떤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선수들의 역할, 또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엔트리 28명에 1군이 운영할 수 있는 건 40명이거든요. 그 40명의 어떤 뎁스를 가지고 1년을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28명 갖고 꾸려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40명의 관리를 시즌 전 캠프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캠프 인원이 40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캠프를 데려가는 사람들은 40명에 한해서는 그 시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캠프에 한 5명, 6명이 추가되는 선수들은 그 미래 이제 앞으로 2, 3년을 보고 키우는 애들이 5, 6명이 더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랬듯이 그 40명의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네. 지치기 전에 휴식을 줘야 된다는 아하. 거죠. 예. 그러니까 부상을 결국 경기 부상부터 시작해서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휴식이라는 거는 지치기 전에 주는 게 휴식인 거지. 네네. 다 지친 다음에 주는 휴식은 회복이 안 된다. 회복 시간도 길고 그렇구나.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일본의 사사키 로키 있잖아요. 160km 넘게 네. 던지는. 최근에 아주 화제죠. 아예 1년을 쉬었더라고요. 몸이 덜 됐다라는 판단으로. 그렇죠. 나오지 말라는 소리인 줄 그럼- 알고 요새 같은 우리 같으면 뭐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휴식이라는 거는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트레이닝 파트하고 감독 코치가 판단을 해서 휴식을 줘야 되는 거고. 선수는 뛰고 싶어 하니까. 예. 선수는 뛰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고 또 자기가 휴식을 취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이제 쉬어야 돼요라고요? 절대 그런 팀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쉬겠다 그러면 그건 감독과 코치와 트레이닝 파트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팀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예. 선수는 144게임을 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전의 어떤 책임감들, 또 이런 책임감들이 강해야지만 그 팀이 성적이 날 수 있잖아요. 예. 시즌 개막 전에는 약간 KBO 리그 전체가 약간 들떠 있었어요. 막 신인 야수들이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나왔다 그래서 뭐 기아의 김도영, 키움의 박찬혁, 찬혁, 네. 삼성 이재현 또 뭐 중고 신인이었지만 LG 송찬이 네. 등등해서 근데- 많았는데 점점점점점 잘 안 보입니다. 네. 신인 야수 성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거? 그러니까 작년 제가 KBO 육성위원장을 아, 하면서 네네네네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맞아요. 네. 또 학교에 방문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코칭도 해보고 했는데 네네. 아마추어 야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기거든요. 그렇죠. 기본기를 가리키는 게 아마추어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아, 또 프로 출신들 코치들이 가면서 어떤 네. 기술적인 트렌드, 음, 기술적인 트렌드가 빨라졌어요. 90년대나 이때는 신인이 들어오면 한 팀에 2명에서 3명이 시합을 뛰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인이 순수 신인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신인 기사도 많이 그러니까 썼습니다. 저희 때는 아마추어 감독 코치님들이 네. 어떤 지식이 받을 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한테 가르친 게 오로지 기본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프로에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금방금방 익혀지는 거고 또 프로에 있는 선배들하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싸움이 안 돼요. 아, 단짝하고 끝나버려요. 예. 아, 아, 재능들은 있어 좋아요. 보이는데. 저는- 네. 예.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 안 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체력적인 면이나 네. 재능은 분명히 저희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네.
피지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요즘 선수들이.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기본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감독님이 기용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 김하성도 시즌 첫 해 한 40경기 정도만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뭐 타율이 정말 바닥이었는데 어쨌건 풀타임으로 뛰었고. 박병호나 강정호나 뭐 김하성이나 어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네. 기본기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신인 선수들을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기 프로그램 네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KBO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매뉴얼도 하면서 만들고, KBO도 네.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네. 매뉴얼, 영상, 네. 비디오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덩치가 아주 크지 않은 왼손 타자들은 다 후한 소토폼 따라하고 있다고. 네. 요령만 뭐 익히게 되는 거. 소토가 멋있어 보이긴 하죠. 네. 그렇죠. 폼은 자기 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롤모델은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런 이영규가 어떤 롤모델, 네네. 뭐 박병호의 롤모델, 네네.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박병호 선수랑 똑같이 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본기 안에서 음. 박병호의 장점들, 네. 또 이영규의 장점들을 어떤 기술들을 뽑아내서 자기 야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론 공부가 상당히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 코치들이 이론이 강해야죠. 감독님은 뭐랄까 목표 설정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요 스탯으로 요 포지션에서 얼마나 있으면 그때 FA 시장이 어떻고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열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강정호도 사실은 어쩌면 유격수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정호 선수도 결국은 포수였잖아요. 포수를 제가 유격수 만든 거거든요. 2년대 때. 요즘 지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 선수들한테 그런 좀 소신을 갖고 이렇게 뭐 전달을 한다든가 방향 설정을 해준다는 그거를 조금 머뭇거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막 유튜브든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풍토랄까? 소심보다는 네.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이해시키고. 네. 네. 그게 되지 않고서 어떤 감독의 권위로 이렇게 해. 이거는 이제 세상이 끝난 세상이고 그렇게는 바뀌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수가 어떤 정보들을 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파악한 선수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유튜브들도 파악을 해서 그 유튜브와 내가 설득하고 싶은 유튜브와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정말 선수의 마음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 때 뭔가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지 집에 가서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야구장 나와서는 감독 시키는 거 하고 있고 코치가 시키는 거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예. 박성환이 말 이렇게 설득이 안 됐더라면 계속 따로 혼자서 벨린저 스윙 하고 있다가 야구장 나오면 그렇죠. 안 볼 때는 코디 벨린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본인이 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코치 감독이 계속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방향을 갈 수 있게끔 맞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끔. 요즘 이제 해설위원으로 이제 그 야구를 보시면서 눈에 띄는 선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선수 재밌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외국인 선수든 국내 선수든 그런 인물이 보이시나요? 우리 KBO 리그가 첫 번째 하는 게 지금 세대 교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보죠. 뭐 네. 키움의 안호진 선수, 아, 롯데 예. 박대웅, 네. 그다음에 뭐 두산의 곽빈, 또 삼성의 원태인, 네네. 또 KT의 소용준, 네. 뭐 국가대표급이네요, 다들. 이 선수들이 막 귀가 솔깃하겠는데요, 지금. 그다음에 뭐 자완으로는 뭐 기아의 이의리, 아, 예. 롯데 김진욱, 네네. 하나의 김범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성장하기 바라면서 막 열심히 예. 보면서 해설을 하는 거죠. 지금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제 옛날에 윤성민, 임창용 뭐 이런 선수들 우리 리그를 이때 스타 대열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네. 이 선수들이 올라서야지만이 우리 리그가 예, 예. 좀 더 단단해지고 또 어떤 국제에 대해서도 경쟁성이 생기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선수들 뭐 야수도 뭐 기아의 황대인, 하나의 노시환, 이진영, 또 뭐 롯데 한동희, 삼성의 김기찬, 뭐 LG의 문보경, 네네네. 뭐 송찬이, 이재원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지금. 네, 그냥 SSG 줄줄이 막 박성환, 빼고 막 나오시네요. 그냥 박준영. 관심 있는 선수들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국제 경쟁력은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도쿄올림픽이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 올림픽에서는 저희가 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후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4년간에 우리가 이 젊은 선수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느냐가 각 팀이 해야 될 큰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국제 경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좀 힘들겠지만. 아니, 뭐 KBO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 것 그래요? 같은데 뭐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허균 총재님이 아마 네네. 친선 경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KBO 차원에서 지금 그런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이제 야구 예능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야구가 대중적으로 이제 익숙한 종목이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야구 인기 회복 혹은 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저도 최강 야구라는 거를 맞아요, 네네.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저는 네네. TV를 잘 안 봐서 네네. 진지하게 야구 하더라고요. 예, 박용택, 유희관 의원이 나온다 그래서 봤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왔군요. 네. 네, 박용택 의원이 많이 홍보를 하나 보죠? 감독님한테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진짜 야구라고 이승엽 의원이 예.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최강 야구는 다르다. 다른 타 방송국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가 뭐 시청자 그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야구 예능이 저는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지고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야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리그가 네. 어떤 야구의 수준 높고 재밌는 야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유 바쁘신데 긴 시간 내일 경기 준비하시러 내려가신다면서요? 또 오늘도 5시간을 또 준비하시겠군요. 네, 준비 열심히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아니 위원님. 네. 네. 이제 위원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뵐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